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으실 예정인 어르신이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면서 어떤 분은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예상했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과 국민연금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감액되는지,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감액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댓글을 보면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탈락하는지, 부부가 국민연금 합쳐서 200만 원 넘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기초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구독 한 번이 어르신들을 위한 영상 만드는데 크나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에서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소득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 차이지만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집값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누구나 다 불안해 하십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있다고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자체가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심사가 늦어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예금, 부동산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매년 선정 기준액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라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현재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어르신들께서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과 탈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감액된 상태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만 생각하다가 건강보험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직접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 금액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많은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이자와 금융소득 역시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많지 않은데 금융재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준비할 때는 국민연금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과 부동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게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받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자산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정책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을 충실히 준비하고 기초연금은 보완적인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셋째,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있지만 감액과 탈락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섯째, 건강보험료와 금융재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혜택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이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